네,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바로 유방암입니다. 그러나 일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7%가 넘습니다. 그만큼 일찍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초기엔 이렇다 할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지난해 기준 25만 2천여 명. 최근엔 유방암 발병 연령도 낮아져 19세에서 45세 사이 환자가 35%에 이릅니다. 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지만 1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97%를 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초기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기적인 병원 검진과 제대로 된 자가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자가 진단의 시기는 유방이 가장 부드러워지는 월경 시작 일주일 후가 좋고 폐경한 여성은 매달 일정한 날짜에 하는 게 좋습니다. 자가 진단을 했을 때 멍울이 만져진다거나 피부가 움푹 들어가거나 주름이 잡히는 경우 또는 검붉은 빛깔의 분비물이 나오면 서둘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면 가장 젊은 가족의 발병 나이보다 10살가량 일찍 건강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슬보고 황선우 이난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을이 왔어요. 네. 근데 겨울이 오고 있네요. 저기 이거 낙엽 같은 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가을 분위기 좀 이렇게 좀 네, 그렇게 네. 영상 나갈 때쯤 눈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오늘 보셨죠? 앞에 내용 뭐였죠? 네. 무서운 유방암. 유방암 또 얘기. 저희가 KBS 사랑합니다 KBS 네 거기서 또 저희가 영상 발제를 잠시 했죠. 발제를 또 따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또 만들었어요. 유방암 중요하죠. 여성분들 특히 그쵸. 남성분들도 보셔야 돼요. 네, 그 이유는 뒤에 나오겠고요. 우선 오늘의 주제는 유방암인데 유방암을 요약을 하면 무슨 내용이죠? 네, 암세포가 주위 조직으로 퍼진 정도에 따라 다시 치민성 유방암과 비치민성 유방암으로 나뉘는데요. 남성의 유방암은 여성 유방암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치민성 유방암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유방암의 정의는 이런 게 있네요. 유방암은 유방 안에 머무는 양성 종양과 달리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이다. 그쵸. 종양. 참고로 덧붙이면 종양이란 신체 세포가 스스로의 분열과 성장 사멸을 조절하는 기능에 어떤 이유로든 고장이 생겨서 고장. 과다하게 증식한 덩이를 말합니다.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뉘는데 양성은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를 하지 않는 데 비해 악성은 성장도 빠르고 주위 조직과 다른 신체 부위로 퍼져나가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유방암 종류 지금 좀 그림으로 띄워주시죠. 네. 네네. 띄워주시고 종류가 있어요. 유방암의 종류를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치민성 유관암이라고 있고요. 유관을 이루는 세포에서 기원한 암이 유관의 기저막을 침범했을 때 이를 치민성 유관암이라고 합니다. 유방암의 대표적 유형으로 전체의 75에서 85%가 치민성 네. 유관암입니다. 치민성 소엽암이 있습니다. 소엽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기원한 암으로 전체 유방암의 5에서 10%쯤 됩니다. 유관암과 예우는 비슷하지만 다발성이나 양측성 빈도는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발성이랑 한쪽 유방에 암 덩어리가 2개 있는 것을 2개 이상 있는 네네, 양측성이라는 암과 좌우 유방 모두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유관 상피내암이라고 있어요. 비치민성인데 유관 세포에 생겼으나 유관 기저막을 침범하지 않아 영기암, 우리 흔히 많이 알죠. 영기암 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유관 상피내암은 치민성 유방암보다 훨씬 예후가 좋지만 암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성장하면 치민성 유방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관 상피내암, 흔히 말한 영기암 있고요. 소엽 상피내암 있고, 유방 파제트병이 있고, 치민성 유방암의 다른 종류들, 기타 등등은, 그러니까 발생 빈도가 낮은 것들. 훅 지나갔죠. 네네. 네. 그리고 남성 유방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전체 1%. 그러니까 1% 남자도 이하입니다. 근데 위험하다는 거긴 하네요. 1%라도. 근데 그 1%도 치민성 유관암만 제일 많대요. 그니까요. 네. 조심하셔야겠네요. 또 관련 통계가 있어요. 2021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25,418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했는데
그중 유방암은 남녀를 합쳐서 24,933건. 전체 암 발생의 9.8%로 5위. 전체 암 중에 5위예요. 여성암 중에는 1위라고 그러죠. 네. 네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 조발생률은 집단 관찰 기간 중 대상 인구 집단에 새롭게 발생한 환자 수, 조사망률도 산출 기준의 동일은 48.6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건 뭐 비율 조사고요. 네. 남녀의 성비는 0.0004 대 1. 네. 남자가 113명건, 여자는 24,820건입니다. 남자가 꽤 많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여성암 중 1위. 네. 위험 요인은 그럼 어떤 게 있죠?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네. 발생 기전과 위험 인자가 있고요. 아, 유전 요인이 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호르몬 요인, 네. 그 다음에 연령 및 출산, 수유 요인이 있고요. 네네. 뭐 똑같죠. 또 음주, 또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비만. 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유방암의 고위 연구는 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나 형제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는 가족, 한쪽 유방에 유방암이 있었던 사람, 출산 경험이 없는 사람, 30세 이후에 첫 출산을 한 사람, 비만한 사람, 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하는 사람, 호르몬의 자극을 오랫동안 받은 사람, 가슴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 핵물질이 강한 방사능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 유방이 지속적인 문제가 있거나 자궁 내막 난소 대장에 악성 종양이 있었던, 이거 뭐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두 위험군이라고 할 수 다 있겠습니다. 위험군이네요, 그러면요. 모든 여자들이 참 진짜 이거 네. 간과할 수가 없고요. 보험 꼭 필요합니다. 조기 검진이 있습니다. 네, 2015년 국립암센터와 국립암검진공고안 재개정위원회에서는 유방암 검진 공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유방암 검진 공고안. 40세에서 69세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70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유방 촬영을 위한 검진이 유방암 사망률을 낮추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수준이 또 낮대요. 그래서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여성은 인상의의 판단에 따라 임상 유방 진찰, 유방 초음파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 방법으로는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술이 있습니다. 네. 자가 검진으로는 뭐 거울 앞에서 관찰을 해보고 앉거나 서서 촉진하기, 그러니까 만져보기, 누워서 촉진하기. 이 자가 검진을 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멍울이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유두 분비물, 유두의 함몰이나 주방의 주름, 그리고 유두의 습진, 피부 변화, 크기 변화, 위치 변화,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단 검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검사, 자기 공명상 MRI, 전산화 단층 촬영 C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 영상 유도와 조직 검사, 그다음에 뭐 미세 침 흡입 세포 검사가 있고요. 총생검, 그리고 맘모툼 조직 검사가 있어요. 치료 방법은 뭐가 있죠? 치료 방법은요. 암이 진행된 정도와 발생 부위 크기 등에 따라 수술과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요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치료합니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수술, 그 다음에 수술 후 보조요법, 보조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요법 등의 순서로 치료합니다. 그러나 종양이 클 경우에 먼저 그 크기를 줄여놓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또는 유방암이 초기 단계가 아니라 진행성 유방암으로 평가되는 경우 전신치료의 개념인 선행 항암 화학요법을 수술 전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항암 화학요법과 항호르몬 요법, 방사선 치료를 적절히 이용하여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유방암의 진행을 최대한 막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치료의 방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수술의 종류는요. 우선 그림을 놓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네. 현재 유방암의 수술 부위는 유방암이 위치하는 유방과 같은 쪽에 액화부, 림프절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에 대한 수술 방법은 전체 유방을 제거하는 유방 전절제술과 유방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유방 보존적 절제술이 있습니다.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의 방법은 림프절 전체를 절제하는 림프적 곽청술과 림프절 조직 검사를 의미하는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 있습니다. 어렵네요, 말들이. 그러네요. 약물요법이 있고요. 약물요법에는 항호르몬요법,
항암 화학요법, 표적치료, 면역 항암 치료가 있어요. 네, 방사선 치료도 빼놓을 수 없고요. 유방절제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는 국소 재발 방지와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양이 있던 곳과 연관 부위에 고용량의 방사선을 투과시키면 암세포가 남아있더라도 DNA에 영향을 받아 증식을 못하고 사멸하기 때문입니다. 유방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방보존술 시행 후, 유방전절제술 시행 후,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전이된 암의 증상 완화를 위해, 그렇죠. 그 치료량 보시면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암으로 5년 상대 생존율이 국한일 경우 98%, 국소일 경우에는 90%에 달한대요. 과거에는 조기 암 환자의 비중이 적었으나 최근 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조기 발견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수술에서도 가슴을 살릴 수 있는 유방 보존적 절제술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방 보존적 절제술은 치료 효과도 기존 유방 절제술과 동일하므로 안전하고 권할 만한 치료법이지만 적용 대상이 조기 암에 제한돼요. 조기암이에요. 따라서 일찍 발견해서 바로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2020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에 유방암 5년 상대 생존율은 여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남녀 전체 93.3%로 보고되었고요. 남자가 91.9%, 여자가 93.3%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유방암은 빨리 발견하시면 네, 치료 방법도 많고.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 쪽으로 보시면은 그렇지만 그거 필요하죠. 그쵸. 네, 이런 건 좀 저희가 유방암 쪽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예전 통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네요. 많이 살아요. 오래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더 이제 뭐 완전 정복할 날이 오고 있죠. 어디다 슬보고. 보험 쪽은 여기다 하셔야죠. 여기다 하시는 게 맞죠. 네, 저희 슬보고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더욱더 좋은 내용 그리고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으로 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나쁜 거 다 걸릴 확률은 그쵸. 많으나 이건 꼭 굳이 유방암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잘라야 돼요. 이거 다 어떻게 읽어요? 2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을 해야 된다고. 또 시작이야. 갑자기 여기서 제 계정인데 유방 촬영술이 있고요. 유방 초음파술, 유방 초음파술 뭡니까 이게?